네, 따라오시 합격합니다. FM 수능논술의 신재호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신수능논술의 커리큘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표 OT이긴 하지만 논술을 왜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인간 커리큘럼과 개념편, 교재 컨텐츠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논술을 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데이터를 많이 봤죠? 근데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논술은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행히 이 데이터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가 아니죠. 왜 그렇죠, 친구들? 맞아요. 전체 대학 약 198개 대학이 우리의 목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 최소화 논술을 보는 44개 대학에서 논술을 얼만큼 보고 있는지, 또한 주요 10개 대학 또는 메디컬을 준비한다면 의치 한약수에서 논술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요, 친구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연대, 고대, 그리고 이나, 아주까지 정리한 표예요.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만큼 높았던 교과가 이렇게 줄고요. 3.6에 불과한 논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렇게 날카로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연대 같은 경우는 약 300명을 논술을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과와 문과의 비중이 2대1입니다. 즉 이런 데이터는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 적합한 데이터가 아니어 보여요. 우리는 두 가지 필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과 학생들에 대한 필터. 두 번째, 어차피 정시란 건 누구나 보는 거니까 정시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세 가지 종합 교과 논술에서 논술 비중이 얼마인지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의 필터, 또 수시에서의 필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논술을 왜 준비하는지, 준비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 19%, 약 20%까지 올라간다면 학교에 따라서 말이죠. 현재 입시에서 논술은 필수인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해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정도의 이제 정보는 다 있지 않을까요?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거의 내신이 반영이 안 돼.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논술이 90이었고 10%가 비교과였는데 그 비교과 노래는 폐지. 논술 100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수능 최저가 아니라 논술과 내신의 비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저는요, 근데 목표 대학이 여기 있는 대학이 아니라 중앙대, 동국대 그 정도의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내신에 줘야 되나요, 선생님? 딱 봤더니 그래, 미안해요. 7, 8, 9는 논술을 쓰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핸디캡이 보통 6, 7부터 확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6 이하라고 한다면 중앙대를 볼까, 친구들? 핸디캡의 점수가 0.2밖에 안 돼.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0.2점. 실제 서술 과정 중에 틀린 게 아니라 중간 서술 과정 중에 하나가 생략돼 있어. 그 정도의 감점도 되지 않는. 즉 다시 얘기해서 실제 내신의 반영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라도 내신은 정말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요, 친구들. 여기에 쓰면 되는 거니까. 다만 공대의 합불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사실 한 대학에서 합격을 했을 때도 어떤 아이는 80점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25점으로 합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메디컬은 그렇지 않겠죠? 메디컬의 합불은 거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내신의 반영이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 의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4 이내에는 받아야 이게 안전할 수 있겠다.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런 내용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확통기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신도 한 적이 없어요. 또는 N수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저는 작년에 내신 준비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현강의 수업을 하다 보면 확통기하를 아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몰라. 그래서 실제 심화는 누구나 틀려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 친구들. 그러면 관계가 없어. 변별이 안 돼. 왜? 다 틀리거든. 중요한 건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그걸 맞힐 수 있는 개념의 학습 유무가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실제로 어려운 데가 한 이 정도가 있긴 하거든요. 벡터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실제 올해 합격한 학생들도 벡터의 모양을 틀리고도 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틀린다는 건 답을 완벽히 못 구한 거지 아예 쓰지 못한 건 아니에요, 친구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은 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간 과정도 중요한 거거든. 최대한 접근을 하면 그만큼 배점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공부를 통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심화의 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개념의 학습이 돼 있으면 최대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 즉 다시 얘기해서 확통기에 안 돼 있다고 논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이거. 선생님, 저는 근데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할래요. 하지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우리가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 좋은 점수를 획득하겠지만 꽤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국어가 너무 약한데 딴 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논술을 투자하는 것보다 국어 한 과목에 투자할게요.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변수가 많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입시를 플랜 A 한 가지로 준비하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플랜 B, 플랜 C까지도 짜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저는요, 사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인강 공부량이 정말 작은데 사실 이 우리 선생님 인강은 정말 라이트한 개념 학습이야. 최소한 기출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 다뤄주는 개념 학습. 그걸 공부하고 복습까지 정말 탄탄하게 해서 3시간을 채운다고 했을 때 절대량이 약 4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공부량 가지고 수능을 망치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또는 사실 뭐 단과를 수강하더라도 복습 시간을 포함했을 때 5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약 6일밖에 안 돼. 인강을 들으면서 형강을 듣더라도 그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잖아요. 논술 비중이 너무 높다니까, 수시 비중에서. 당연히 종합을 잘 준비했고 종합으로 목표대학을 쓸 수 있으면 논술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종합을 준비하더라도 목표대학을 못 썼을 때 눈높이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9월달 수시에서 논술을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선생님, 근데 공부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언뜻 들어본 것처럼 뭐 수능 끝나고 공부하세요,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준비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확통기하가 수능 끝나고 대비할 수 있어, 친구들? 그럴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 이과인간 약점이 뭐야? 독해도 안 되고 서술도 안 돼요. 또한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논술 답안을 쓸 수가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 채점 과정 중에 교수님이 전부 다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워낙 시험지가 많겠죠? 1차 채점자의 친구들, 실제 채점자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뭐라는 거냐면 교수님이 준 배점 표현을 보고 의도가 아닌 건 다 체크합니다. 몇 개 이상이야? 걸러집니다. 나머지 것들을 교수님이 채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의도가 안 맞으면 걸러진다는 거야. 실제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작년에 문제를 다 풀고 나왔는데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의도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인 논술 개념과 유형들 학습해야 돼. 확통기하도 해야 돼. 독해, 문장을 보고 분석도 해야 돼. 의도도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 공부량은 적을 수 있겠지만 긴 기간은 필요하다는 거, 요건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공부는 이제 해야겠죠? 커리큘럼 안내할게요, 친구들. 커리큘럼은 당연히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개념형 강좌 더 심플, 그리고 학교별 기출을 쭉 풀어주는 수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수업은 형강에서 진행하는 거. 우리 대성이기 때문에 강남 대성과 대치 2과학원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개념형 강의는 논술의 필수 강좌. 무슨 말이냐? 방금 얘기했듯이 논술에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반복되는 유형과 개념들이 존재한다면 그걸 먼저 학습을 하고 기출을 푸는 게 맞지 않겠어요, 친구들?
기출을 암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 논술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논술 개념 강좌가 더 심플이고 진행되는 상황은 3월 달부터 6월까지 우리 친구들이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학습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적분 확통기하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다만 확통기하를 보지 않는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미적분까지 공부하고 쓸 수 있는데 이건 기억해야 돼. 확통기하를 본 학교에 학교의 레벨은 없지만 한선이라고 할 때 그 학교들의 합격 컷이 미적분까지 합격 컷, 미적분까지 시험 볼 합격 컷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고로 미적분 정말 몰입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미적분 범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합격컷이 올라간다는 거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기출을 풀어야겠지. 기출학습을 이제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해 주기 위해서 패드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했거나 또는 개념 학습을 너무 옛날에 했으면 관련된 개념 공부가 잘 안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출을 풀 때 이 한 문항에 대한 관련 개념들 정리해 주고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내가 한 대학을 쓴다고 할 때 그 대학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신기하게도 주요 대학들은 주제가 엄청 겹칩니다. 그러면 내가 A 대학을 쓴다고 할 때 B, C, D 대학 정도는 풀어봐야지만 이게 예상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 그러니 본인 대학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까지 기출은 최소한 6개 이상 대학 기출은 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거 참고하세요, 친구들. 그리고 지원을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지원하고 나서 그 지원한 대학들의 기출들을 우리 파이널 수업들을 이제 강남 대성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시험 공부할 것이고요. 대치 두각은 역시 9월, 10월 또 수능 이후에 현강 파이널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는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을 하고 피드백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강의 예습 정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 따위는 할 필요 없으신 친구들 그냥 처음 듣는 거라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개념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요. 관련된 유형 문항도 선생님이 그냥 논술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수능과 좀 결이 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답만 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서술해야 돼.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형 문항 하나하나마다 FM 팁 접근법들을 다 적어놨거든. 이런 걸 꼭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논술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친구들. 꼭 읽어주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고 역시 그리고 답안 또한 아주 상세하게 논술 답안형도 써놨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나중에 실전평가면 이렇게 안 쓸 거거든, 친구들이. 근데 개념평 단계에서는 정말 FM대로 정말 갑갑해 할 정도로 이렇게 정형화된 답안을 써야지만 정형화시켜 답을 써야지만 실전평가 쓸 때 자연스럽게 막 쓸 때도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건 좀 지켜줘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답안 형태를 좀 공부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중간중간에 내용들, 설명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문항을 풀겠죠. 실전 문항들은 역시 FM 길잡, 논제 길잡이라고 해서 문제 아이디어를 쭉 주고 있는 거야. 문제 아이디어를. 왜냐면 보통 우리가 현강 수업 때 파이널 수업이라고 한다면 막 2시간 동안 문제 풀게 하고 그 다음 풀이하는데 그런 수업은 사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적게 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세트가 보통 이제 1시간 분량의 시험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30분 정도 또 25분 정도 또 20분 정도만 투자할 거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야겠죠. 지금 혼자 푸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왜 답만 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 문제 의도를 쭉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뭐 할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인강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 넘어가는 거지. 우린 복습 컨텐츠가 있는데
복습 교재를 혹시 구매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인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 주교재로 정리하든지 복습책으로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든지 쭉쭉쭉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공부한 다음에 방금 그 문제 미안하지만 그 실전 문항이요. 답을 거의 못 쓸 수 있어. 논술 문항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답안으로 한 번 정도는 다시 써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미 풀이를 들었잖아요. 한 번 더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이제 복습 컨텐츠를 보는 거죠. 기본적인 배점표, 배점표를 꼭 봐야 돼. 왜? 배점표를 봐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내용이 배점되는지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서술 또한 꼼꼼하게 정리도 해놨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다 수업 때 구두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인과 학생들이 첨삭에 좀 약점이 있잖아요. 첨삭을 좀 보완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뒤쪽에 현가 학생들의 답안을 봤을 때 잘 나오는 오답 유형들과 중요한 서술 포인트를 적어놨고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실제 현가 학생들의 첨삭 예시를 적어놔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좋은 답안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역시 그런 막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들? 다시 써봤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마이맥 Q&A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상시적으로 답변 다 줄 것이고요. 답변 다시는 분들은 학생 알바가 아니라 실제 학원에서 수업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주시기 때문에 뭐든지 퀄리티 있는 답변을 해줄 겁니다. 친구들 올해도 같이 공부해서 좀 결과를 만들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FM 순리논술의 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